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가 마침내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한몸이 되어 거짓과 조작으로 촘촘한 그물을 짰지만 정작 그 안엔 실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현직 검사 신분인 김태훈 검사의 이 충격적인 폭로 한마디가 모든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는지 그 추악한 설계 방식과 김태훈 검사가 밝힌 내부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은 것처럼 당시 대선 기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중 핵심 보도가 이제 동아일보 보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동아일보 21년 10월 9일 단독 보도죠.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렇지. 라는 헤드라인과 이것 함께. 때문에 다 야 이재명이가 돈 받아 먹었구나. 그분이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이다. 네. 난리가 났던 거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0.73%포인트 차로 대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을 받았었잖아요. 상 네. 받았었잖아. 그래서, 기자들이. 예, 그래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는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거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분 보도가 네.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튀어나온 보도였어. 네. 근데 1기 수사팀은 그래도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 맞아요. 그래도 1기 수사팀이 기소한 거는 대체로 다 유죄가 나왔고 네. 1기 수사팀은 대체로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튀어나왔던 거야. 그런데 이 기사가 튀어나왔어 갑자기. 네. 그래서 당시 1기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언론사들에게 이거 사실 아니다. 오.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오. 그래서 언론사 간사들한테 야 이거 아니야. 야 녹취록에 이런 내용 없어. 너네 이런 거 보도하면 큰일 나. 해갖고 알려줬어. 아. 그런데 그 누구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더라. 이거를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가 얘기했어. 또 이정숙 당시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이 그분은 저 이재명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네. 근데 그랬는데도 언론에서 단 한 곳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야. 이거를 김태훈 검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종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종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국정조사가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안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사실상 공범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때 그렇게 보도했는데 정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정하지 않고 이것이 세월이 한참이 지나 국정조사에서 나왔으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전 김태훈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김태훈 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1차 수사팀이었는데 그거 전부 다 2차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다 틀어지고 무혐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훈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다 수사 잘했거든. 근데 윤석열 이쪽 라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다 뒤집은 겁니다. 2차 수사팀 투입해가지고. 네.
저 김태훈 얼마나 검사는 지금 답답했을까? 뭐예요?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현재 고검장.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이고 예. 통일교 관련돼서 수사 특별수사단 거의 단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대전 고검장이고요. 정용환 검사와 같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재명, 김용, 정진상 등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아서 혐의 없는 거다. 그렇지. 라고 발표까지 끝냈지요. 네. 끝냈는데 2차 수사팀이 저희가 교체되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22년 5월부터 송경호가 오고 어미준이 오고 강백신이 오고 발령은 7월에 받는데 5월부터 벌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살펴봤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했으면 이렇게 교체되는 거 아닌데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검사들이 다 째려보고 있고 맞아. 압박을 넣고 있고 맞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저렇게 힘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그분 김태형 이야기가 나오게 된 김태형 겁니다. 검사한테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사실 진짜 이건 대단한 거야.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아니, 그러니까 이 폭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네, 검사 카르텔에서는 사이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적이 돼 버려요. 당시에 그런 그 1차 수사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 대장동 1차 수사 다 제대로 해놨는데 다 한동훈 윤석열 뭐 이원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틀어버린 거예요. 강백신 어미준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갖고 다 맞습니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와, 그거를 견디고 나는 있었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봐. 아니 근데 그분 보도는 정치 정관여층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뿌려진 맞아. 보도예요. 맞아요. 맞지? 예, 예. 그건 맞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만 다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팩트 체크해 줬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폭로했는데 요거 있죠. 요 장면. 요 장면 다루는 언론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 아이고 김태훈 검사장 이 고생 많으셨어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좀 늦게 저 장면이 끄집어 나오긴 됐습니다. 그렇긴 하죠. 국정조사를 보시는 와중에 좀 늦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분께 저희가 힘있게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욱을 이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이 구치감에 잡아채워서 집어넣어 놓잖아요. 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원석에게. 이원석 정도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었더니 이원석 하는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죠. 네. 아이, 자기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치소로 보냈다 오는 것보다 거기 넣어놨다가 불러들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따위로 말을 하면서 와 이원석이 새로운 검찰의 저희 수뇌부 진짜 수뇌부였구나. 이원석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붙여서 김태훈 검사장에게 묻게 된 거죠. 물었더니 김태훈 검사장이 단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해서 체포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면 거기서 또다시 그 사람을 구치감에 잡아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까지 마저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의 판의 물줄기를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넣어두는 것은 그냥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문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그것을 이건 고문이다라고 명토 박았거든요. 네. 그전에는 고문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체력이 센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혼자서 54개의 구치감에 자기 혼자 잠잘 수 있는 곳도 아닌 데서 네. 거기서 고문당한 겁니다. 고문당한 겁니다. 예. 그 불법 이번에 이제 나도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야. 네. 맞습니다. 남욱을. 근데 이 사람이 진술 거부를 했어. 그럼 보내야죠. 그냥 진술 내보내야 돼.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이 이미 끝났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검찰청 지하에 내보내면 그 불법이더라고. 네.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김태훈 고검장이었던 네. 거예요. 이것도 거의 안 알려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계속 이건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라고 했지만 요렇게 논리적으로까지는 못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게 된 거는 저희 방의 보좌진이 남욱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렀을까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이기 수사 때 왜 바뀌었을까를 봤는데 남욱이 구치소에서 온 시간은 있어요. 나온 시간은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간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체포돼서 구치감으로 갔던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48시간 동안 2박 3일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끝났으면 그렇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장 48시간까지 체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지 이유 없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48시간. 그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고 언론 진짜 문제고. 근데 둘 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